안녕하세요. 30년차 한의학 박사 출신 한의사 김우현입니다. 코가 막혀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콧물과 재채기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비염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가 막혀 숨쉬기 힘들 때 그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끼는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비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과 실질적인 예방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숨쉬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비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비염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강조했던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체온 면역입니다. 알레르기 환자는 특정 계절이나 알레르겐에 갑자기 비염 증상이 심해집니다. 비알레르기 환자는 감기에 걸리거나 피곤할 때 냄새나 자극에 비염이 확 심해집니다. 그런데 비염 환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든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든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공통 분모는 찬 공기, 찬바람, 일교차 등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서 코와 호흡기는 각별히 찬 기운과 건조한 기운에 취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는 냉한 체질이 좀 더 민감하지만 열이 많은 체질도 찬 기운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얼마든지 비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농사에서 벼농사와 보리농사는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벼는 냉해에 약한 작물이고 보리는 냉해에 강한 작물입니다. 비염 환자는 보리농사가 아닌 벼농사를 하듯이 관리를 해야 코와 호흡기가 건강해집니다. 이를 근거로 실내를 병실처럼 만들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병실은 여름에는 에어컨 유지 온도를 26 내지 27도, 환절기나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24, 5도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체온 면역이 살아납니다. 코 속에는 하비갑기라고 하는 부위가 잘 막힙니다. 비염 환자는 코 내부와 비강에서 점막이 헐면서 맑은 콧물, 누런 콧물, 코가래, 기침, 후비루 등의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시간만 에어컨을 세게 틀어두면 금방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가 심해집니다. 열이 많은 체질일수록 당장 더운 것을 못 참고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데요. 열 체질의 사람은 심장에 열이 많은 것이지 호흡기에 열이 많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열이 많은 남편이 심장이고 추위 약한 아내가 호흡기입니다. 그렇다면 실내 온도를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까요? 건강한 남편이 아닌 허약한 아내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비염 환자는 추위 약한 병약한 아내와 같습니다. 비염을 정말 고치고 싶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0%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항상 열이 많다고 판단하십니다. 어린이는 땀을 많이 흘리고 더운 것을 참지 못하고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찬 음료와 찬물을 즐깁니다. 어린이는 기본적으로 성장기여서 대사열이 빠른 것이지 열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더워하다가도 쉽게 체온을 빼앗기고 그때마다 감기나 비염 증상이 쉽게 생깁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체온 면역이 약한 편입니다. 어린이의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비염 치료가 2배는 더 쉬워집니다. 아이를 차게 키우는 것은 강하게 키우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비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신에 아이의 체온 면역 관리를 해주면 비염이 안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염 증상의 완화에 좋은 특정 약재나 식품으로는 유분피, 수세미오이, 작두콩, 시니와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작두콩차를 비염에 좋다고 많이들 마십니다.
작두콩차는 맛이 구수해서 어린이도 마시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효능으로만 본다면 저는 유금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금피는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을 말린 것으로 한의원에서는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유금피는 유백피라고도 하는데요. 일명 코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유금피를 느릅나무에서 채취하다 보면 마치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액체가 생성됩니다. 말린 유금피를 차로 만들면 와인처럼 빛깔이 곱게 우러납니다. 유금피차도 담백한 맛이어서 아이들도 마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비염에 축농증까지 있다면 수세미 오이를 추천드립니다. 수세미 오이의 열매는 사과락이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사과락을 평면으로 절단해 보면 마치 부비동과 같은 망사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락은 축농증에 쓰이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수세미 오이는 박과의 한 해살이 둥글 식물로서 수세미 오이의 줄기를 자르면 투명한 액체가 나옵니다. 이 수액을 받아서 물처럼 마시면 비염과 축농증 증상을 가라앉히고 피부에 꾸준히 바르면 피부가 한결 고와집니다. 비염을 제대로 고치고 싶다면 단백질 식품과 가공식품의 지나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면역에 좋은 식품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곡물과 채식의 섭취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특히 현미, 된장국, 식용버섯, 연근 등을 추천합니다. 비염에 코세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세척은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콧물, 재채기, 가래, 후비루 등의 증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 3회 코세척을 하면 코 내부의 가래를 제거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중에는 코 세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무리하게 코 세척을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염 환자 중에는 코막힘이 심한 만성 비후성 비염 환자가 있는데요. 하비각기가 부어있는 코막힘에는 코 세척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세척 후에 오히려 코막힘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비염을 개선하는 데 확실한 혈자리는 인당혈과 영양혈입니다. 인당은 이 미간 사이에 정중앙에 있는 혈자리이고 영양은 콧망울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당혈과 양쪽 영양혈의 세 군데에 먼저 침치료를 한 후에 뜸을 뜨면 막힌 코가 뚫리고 코가 편안해집니다. 요즘은 쑥뜸 대신에 온뜸을 사용하여 피부가 전혀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당혈과 영양혈에 겨자씨라는 씨앗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겨자씨를 이 세 군데 혈자리에 종이 테이프로 너댓 시간 붙여두면 침이나 뜸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겨자는 성질이 따뜻해서 막힌 코를 뚫어주고 경락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비염 치료가 무조건 어렵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나에게 맞는 비염 관리를 곧바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